네,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에 이어서 비박계에서도 이제 사실상 탄핵 열차에 동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잠시 늦춰졌던 탄핵식에 이제 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최대 분수령이 될 이번 한 주 어떻게 돌아갈까요? 서성교, 유영아 두 YTN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촛불 민심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즉각 하야, 즉각 퇴진 이러면서 비박계까지도 움직임을 돌려놓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죠. 구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즉각 퇴진을 외치고 또 청와대 100m 앞까지 가서요. 박 대통령이 바로 내려와라 라는 함성을 울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정치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요량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 비박계도 결국은 탄핵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4월 퇴진을 얘기 상관없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예. 232만이라는 숫자가 이 비박계를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야권도 마찬가지지만 여권도 특히 그동안에 그 탄핵에 찬성했던 비주류 의원들이 그동안에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는데 어제 232만 촛불 민심이 방향을 정확하게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영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최대 규모에다가 또 강도도 높고 또 어제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또 집회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받는 압박은 크고 결국은 선 협상 후 탄핵에서 이제는 탄핵으로 가겠다고 결정하게 된 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한때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좀 한 발 빼는 듯한 입장을 보였는데 결국 이 들끓는 촛불 민심 앞에 비박계도 탄핵 동참으로 입장을 선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는 국민의 뜻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엔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별개로 저희들은 9일 표결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탄핵 가결 정족수는 충분히 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결 정족수 채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무기명 투표란 말입니다. 네. 과연 이 무기명 투표라는 변수가 작용을 할까요? 막상 들어가서 내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이번 주가 그냥 간다 그러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대폭적이고 상당히 전진적인 그러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고 이런 상태로 가면 전 탄핵안은 당연히 가결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것은 새누리당 내 비주류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비주류가 예를 들면 들어가서 무기명이니까 다른 꼼수를 쓴다. 그러면 사실상은 새누리당 전체뿐만이 아니라 비주류도 이후에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사멸되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대폭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 정치적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비주류도 탄핵안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야당에서는 이탈표 없을까요? 네, 일단 그 12월 9일 날 탄핵 표결이 어떻게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이 전혀 불참한 가운데 비주류와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주류들이 찬성을 해야 할 그 강박관념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표가 다 나오니까요. 네, 뻔히. 표 숫자가 찬성과 반대가 명백하게 갈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압박감을 갖게 되고 그럴 경우에 야당 의원들도 아마 찬성을 거의 표결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탄핵안 발의에 172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다 찬성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본인이 발의를 하고 거기서 부결표를 던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의에 찬성한 그 국회의원들은 표결에도 대부분 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청와대가 그 사이에 아까 이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정말 획기적인 안을 내놓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탄핵으로 갈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청와대로서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이제 오늘 내일 좀 빠르면 빠르서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예를 들면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여지가 둘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일단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예. 박 대통령이 정말 국민 앞에 자기 자신이 지금 정말 잘못했다. 이런 상황이 나 때문에 왔다라는 진짜 국민 앞에 무릎 꿇을 정도의 마음을 갖고 그런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예, 사과.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기존과 달리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예. 확실한 진정 어린 사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나는 정권을 내려놓고 이제 이양 절차에 돌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나는 이제 오늘이라도 난 대통령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라의 장래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정권 이양 절차를 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는 이제 모든 대통령 권한을 자기가 사고로 규정하고 국무총리에게 새로운 국무총리에게 모든 대통령 권한을 넘긴다라는 문제와 두 번째는 사퇴 시점을 분명하게 날짜까지 박아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국회가 정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닙니다. 예. 본인이 날짜를 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이거는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완전히 물러나겠다. 그렇죠. 그 날짜를 정했을 때 그 날짜도 국민이 아니면 국회가 더 땡겨라 아니면 더 늦춰라 그러면 그거는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하게 몇 월 며칠 날 그만두겠다 분명하게. 그러나 과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4.19 혁명 때 분명히 과도정부 허정 과도정부에게 한 10일간에 그걸 넘긴 다음에 해외로 망명했단 말이죠. 예. 현직 선출된 대통령을 해야 될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의 어떤 대선 국면, 조기 대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직 대통령으로서 해주고 나가는 것이 예를 들면은 확실하게 현재라도 마지막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탄핵의 일정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9일은 탄핵 그 표결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2월 9일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탄핵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12월 8일 첫 본회의가 열리면 자동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표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2월 9일은 일단 탄핵안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만약 혹여 부결이 될 경우에 차후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다시 발의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 12월 9일 날은 표결이 국회법상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도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으로 거의 뭐 기울어졌다라고 봤을 때 탄핵 이후에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 점이 탄핵 참 이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원초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진정한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국면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더불어서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뭔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실기하고 놓쳤던 게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촛불 집회가 200만이 넘어버리면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지금 애국께서 지적하신 대로 탄핵 이후에는 실제로 대통령이 직무정지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갑니다. 예.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으로 그렇죠. 가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야권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럼 연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 것이군요. 예. 뭐 한기현 총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헌재도 물론 이제 상대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겠지만 기간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그동안의 국정 혼란 부분들은 어떻게 정상화시킬 거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예를 들면 파면 조치가 나온다 할지라도 2달 동안의 조기 대선 기간밖에 없습니다. 예. 과연 그 2달 동안에 진짜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치권이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총리도 총리지만 2달 안에 과연 우리 정치권이 2달 안에 국회의원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뭐 전당대회도 제대로 못 치르고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거기엔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 선출 기간 정당에서 경선할 경우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후보가 그 자기 참모들을 짜고 그다음 정책 공약을 준비해서 발표하는 게 보통 한 4, 5개월 이상 걸립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2달 만에
후보를 선출하고 또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내면서 대선을 치르기에는 굉장히 이제 촉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헌재에서 통과됐을 걸 가정했을 때 그때부터 두 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공식적인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23일간입니다. 예. 근데 23일간을 빼고 그 후보를 선출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해서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요.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때 이런 사실들을 알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찍었겠느냐. 검증을 잘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들을 반복하게 되면은 또 새로 뽑히는 그 대통령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가 지금 안 돼 있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국회는 그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되면 탄핵을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만 결론이 날 거는 언제 날지 모르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뭐 개헌하자, 네. 한쪽에서는 빨리 조기 대선 뭐 전당대회라도 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 탄핵이 그 가결이 돼서 그 헌재를 통과할 것을 대비해서 아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총리가 황교안 총리인데 지금 총리 지명자도 있지 않습니까? 김병준 총리 지명자. 내정자죠.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은? 지금 그냥 그런 상태인 거죠, 현재. 예. 상태인데 글쎄요, 이게 야권이 만약에 사태가 뭐 상황이 급전해서 말이죠. 이건 가정입니다만 새로운 총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명할 뭐 그 룸이 생겼을 경우에 그럴 경우 지금 김병준 내정자를 또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저는 좀 상당히 회의적인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야권 일각에서는 황교안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러니까 야권의 입장에서 황교안보다는 그래도 김병준이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카드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탄핵이 되면? 네, 일단 탄핵이 의결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황교안 현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만약에 권한 대행을 다시 또 야권에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황교안 총리를 탄핵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적 혼란이 더 심해질 것 대통령도 같고,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네, 그렇게 되면 혼란이 심해지기 때문에 예. 일단은 황교안 총리가 단기간 내에 국정을 최소 한도로 맡아서 운영하는 게 그나마라도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추미애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 맞아서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일단은 지금 가장 큰 국정 과제가 탄핵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에 모든 그 노력을 집중하겠다, 또 도와달라, 또 야당 공조를 철저히 하겠다, 또 새누리당 내에 비주류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추미애 대표가 최근에 그 야권 공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제안을 할지 좀 일단은 탄핵부터 제대로 치르자라는 얘기부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